독서는요, 강의 듣고 이해하잖아. 머리에 그 내용을 저장하잖아. 다음 강의 또 다음 차시 넘어가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망합니다. 망해요. 점수 안 나와. 왜냐? 난 스스로 재현해내지 못하니까. 이 루트를 빨리 끊을수록 점수가 빨리 올라가. 그래서 지금 한참 개념 공부하고 있을 거고요. 개념을 완강한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아? 왜냐면 강의가 이제 끝났잖아? 그럼 나는 배운 게 많거든?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을 했어. 근데 야,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야. 그 고민 너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많은 수험생들은 매년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 나는 배웠는데 왜 혼자는 안 되지? 아니, 강사쌤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왜 저걸 내가 하려고 하면 되긴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요. 얘들아, 근데 이 고민은 정말 중요한 고민이다. 이 고민 없이 1년을 내내 달려가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언젠간 되겠지? 정말 안 되고는 끝까지. 내가 언젠가는 똑같이 사고를 해낼 수 있겠지? 얘들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고를 똑같이 해냅니까? 텍스트가 바뀌잖아. 내가 아는 내용들을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똑같은 사고를 똑같이 해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자, 얘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파헤치고 해결해보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강의를 내가 완강을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들 완강하면 공부한 거 맞지. 근데 완강해서 공부를 했다는 게 내가 정말 시험장에서 이걸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거냐고. 복사했어. 나는 칸트에 대해 이제 설명할 수 있어. 칸트는 말이죠. 이런 내용인데요. 칸트에 대해서 안 물어본다고요. 다음번에는 칸트 말고 비트겐슈타인을 물어봐. 그러면은 여기다가 칸트에서 했었던 생각들을 똑같이 갖다 붙일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재현은 불가능해. 납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런 뜻이구나. 이해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납득하지. 납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연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고 막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막 푹 빠져봤어. 한번 내가 연기를 해볼까?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한 내용이 내가 스스로 다른 세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고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험생들은 대다수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잘 안 되는데? 좀 안 되긴 하지만 배운 건 확실하니까, 배우고 이해하고 납득한 건 확실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기는 아직 좀 어색해도 다음 강의로 가자. 다음 강의 쫙 있잖아, 이제부터. 개념 끝나면 쭉쭉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음 강의로 가자! 될까? 쌤은 강사다. 너는 학생이지? 우리의 목표는 똑같잖아. 너의 점수를 만드는 거라고. 강의 끝나고 강의를 계속 막 다음 강의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점수 내는 거라니까? 얘들 혹시 이 루트를 돌면 애들 진짜 끝나. 독서는요, 강의 듣고 이해하잖아. 머리에 그 내용을 저장하잖아. 다음 강의 또 다음 차시 넘어가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망합니다. 망해요. 점수 안 나와. 왜냐? 난 스스로 재현해내지 못하니까. 이 루트를 빨리 끊을수록 점수가 빨리 올라가. 얘들 봐봐. 수능은 기억을 묻는 시험이 아니잖아. 너가 얼마나 많은 이해를 했고 너가 얼마나 확실히 납득했냐를 절대 묻지 않는다니까. 수능 뭘 물어봐? 텍스트 완전히 달라. 근데 저 사고를 네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야. 재현할 수 있니? 아마도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요, 이해와 재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일 거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일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보자. 우리 이제 아직 개념이에요. 아직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거든? 얘들 강의를 제대로 써먹자. 얘들 강의라는 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듣잖아요. 근데 동일한 점수를 내지 않지. 그게 왜 그럴까? 실력 차이가 아니었어, 이거는. 이 강의를 써먹는 방법의 차이야, 진짜. 얘들 이 강좌 이렇게 써먹으세요. 먼저 첫 번째, 하나의 강의를 들었잖아. 명확한 하나의 사고를 제발 가져가. 내용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사고를 정리하세요, 스스로. 예를 들어 우리 칸트 지문도 쌤이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 칸트 지문 어디서부터 학생들의 실력이 갈라지기 시작하니? 뒤로 가서 갈라지나? 아니라니까? 그냥 열자마자 지문 첫 번째 행동부터 그냥 바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일문단서 무슨 사고를 하냐가 누군가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고요. 누군가는 머릿속에 단어만 흐트러지고 내용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채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첫 번째 사고 하나가. 그런 사고 하나를 강좌 하나에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그게 너의 실력이 되는 거야. 수능 날까지도 이거를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잖아, 얘들아. 전혀 늦지 않았다고요. 전혀 양이 너무나 많아서 너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얘들 하나의 사고를 제대로 가져가자. 우리 1강 끝나면 1강에서는 접근한 방식을 배웠잖아요. 1문단, 야, 질문 던져. 너를 평가원 쭉쭉 몰아가잖아. 같이 가라고. 이게 사실 칸트랑 똑같은 거거든. 두 번째, 사람 둘이 부딪히네? 이 생각을 가져가시라고요. 세 번째, 사람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다르다고 앞이랑.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다른 방식, 사고 하나를 제대로 최소 하나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사고만 정리하면 되나? 걸어봐야 된다니까 내가? 재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다시 봐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사고거든? 똑같은 지문인데 이 내용을 다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하면 여기 내가 스스로 펼쳐보라는 거야. 1문단 읽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어야 되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될 때 개념과 예시가 나오면 뭐 해야 되지? 조건과 결과가 나오면 뭐 해야 되지? 이 사고를 다시 한번 똑같은 지문에 펼쳐보시라고요. 사고를. 그리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뭔 거야? 지문을 그냥 열심히 읽고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소용없다. 일단 그거 100번, 1000번 해봐. 점수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 똑같이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행동을 다른 텍스트에 해보는 거야. 뭐라고? 동일한 행동을 다른 지문에 해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잖아. 잘 되는 건 뭐야? 이식된 사고야. 이식 제대로 된 거야. 잘 된 거야, 그거는. 근데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잠깐만, 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이 선지는 내가 왜 판단이 안 되지? 얘는 왜 틀렸지? 연결이 왜 안 되지? 그게 바로 너가 거기서 이제 사고 훈련이 필요한 지점을 찾은 거야. 얼마나 좋냐. 이게 붙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이유를 몰라. 어떤 지문은 잘 돼. 근데 어떤 지문은 안 돼. 뭐야? 얘다 그렇게 평가원이 랜덤하게 맨날 다르니? 아니잖아. 출제 경향 맨날 비슷하다면서요. 그러면 나의 행동, 나의 사고, 기출 반복한 이유가 그거 하나잖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려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아, 요 단계를 거쳤을 때 알아, 내가 뭐가 되는지,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을 바꿔야 돼. 점수가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잖아. 그냥 배우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가요. 절대 재현할 수가 없어. 얘들아, 지금 영상 너 보기 잘했다. 그지? 왜냐? 이 단계를 거치면요 재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를 무조건 거치세요. 얘들아, 우리 본범 자체가 처음부터 이 활용을 전제로 설계된 강좌야. 쌤이 패턴과 출제 포인트 그 사고의 방식들 하나하나 주제마다 명료하게 정리한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사고를 이식하지 않고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얘들아, 왜 우리가 이 주제에서, 이 지점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선택지는 다치 나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가? 그거를 그래서 체화서랑 뒤쪽에 체화의 시간이랑 혹은 기출 있잖아, 기출 문제집 그 어떤 거라도 동일한 행동을 똑같이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이 3스텝을 거치잖아. 그리고 나면 이제 너는 스스로 확신을 갖게 돼. 왜냐? 정말 비슷하구나. 야, 진짜 똑같은 사고를 반복했더니만 독해가 가능해지네? 이 틀이 탄탄해야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개념이 완강된 지는 좀 됐지만 높아심에 그리고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고민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중요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이 해만을 1년 내내 반복하다 끝낸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 결국 시험은 재현을 묻는데 야, 이 해를 많이 얼마나 했냐 절대 묻지 않아. 재현을 물어요. 하나를 해도 여기까지 넘어온 사람이 더 잘한다고 수능은. 그러니까 시간도 문제 없는 거고 실력 차이도 아닌 거야. 이건 방법의 차이인 거야. 그걸 지금 우리 빨리 바꾸자. 일단 우리 활용합시다. 실천하세요. 쌤이 매뉴얼 잡아줄게. 강의를 먼저 들었잖아. 1강 듣고요. 정리하세요. 사고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이거 현장, 인강 다 마찬가지야. 정리하세요. 그 정리한 내용들을 동일한 지문에 똑같이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쌤의 설명 듣지 않아도 이걸 사고를 적용해 보는 거야. 행동을.
그리고 나면요, 어때? 행동이 좀 잡혔잖아. 그 행동을 다른 지문에 똑같이 적용해 보시는 거야. 이거를 얘들아 몇 번만 반복해봐라. 금방 감을 잡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기의 기준도 얘들 다시 한번 쌤이 오답노트 작성법도 영상 올릴 거예요. 오답노트 작성법은 이 사고와 행동이 잡히지 않으면 오답노트 분석도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내가 이 선택지를 왜 틀렸고 무슨 생각했는지가 머리 없는데 어떻게 오답을 바꾸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지? 이 과정을 먼저 거치시라고요. 이게 우리 강좌의 써먹는 방법이야. 모든 강좌 마찬가지야. 써먹으셔야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더 많이 듣는다고 늘지 않아요. 얘들아 급하게 막 달려가지 말자. 하나의 강의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점수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가 이런 고민들 하고 있다는 건 이해에서 재현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돼. 기준을 넣으세요. 행동을 명확하게 잡으세요. 지문이 바뀌더라도 반복되는 사고를 정리하세요. 강의가 10개면요 최소 10개입니다. 우리 본본 강좌 끝나고 나면 최소 20개는 남으셔야 돼. 그러한 요소들을 얘들아 정확하게 끌고 가자. 그래야 다음 단계에 더 디테일한 사고들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의미가 있어져. 그러니까 급하게 다음 강의로 오면 안 된다. 본봄 깔끔하게 써먹고 처리하고 얘들 넘어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디테일들을 쌤이 붙여줄 테니까. 우리가 본봄에서 배운 행동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수능 때까지 쫙 가져가는 거거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게 다음 강좌니까요. 뼈대 만들어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쌤도 학생들의 그 수강 후기들을 보면서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말 너가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맞아. 하나 중요하지 않아. 이 전체를 관통한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 하나, 두 개, 100개까지 내가 다 꿰 수가 있는 거야. 이 행동 사고를 얘들아 제대로 가져와. 그래야 하나의 강좌가 끝났을 때 그게 점수로 진짜 바로 바뀌는 거야.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차이더라고. 그죠? 자, 이제 적용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정보를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셔야 돼요. 이해하고 납득하는 걸 넘어서세요. 스스로 재현하세요. 행동을 정리하세요. 스스로 재현하세요. 다음 텍스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 감을 잡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일단 제대로 써먹자 우리. 이제 보고 감상하는 거 우리 이거 그만하자. 감상 충분히 했어 지금까지. 감상했다면 이제 네컬라이제이션 땡겨와서 사고 정리하고 내가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 그 사고를 빈 노트에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빈 노트에 적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인문지문을 이렇게 접근하자. 법경제 이렇게 들어가자. 고전 시간은 이런 걸 출제하지. 유배 시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라는 행동이 없으면 재현은 불가능해. 아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빈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지 내가 재현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알았지? 우리 시간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올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아시겠죠? 자, 이제 강좌 하나를 제대로 써먹도록 하자. 그럼 쌤과는 써먹고 다음 강의 또 써먹으러 그 다음 커리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